5분 인문학. 관계에서 감정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6가지 경고 신호.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조언을 줄 수 있는 파트너를 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 함께 웃을 수 있는 파트너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관계는 그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너가 감정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특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에서 주의, 의지, 연결, 안전, 독립성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원합니다. 하지만 각 개인은 서로 다른 감정적 필요와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파트너 역시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각기 다른 강점과 약점을 지닙니다. 모든 감정적 필요를 파트너가 충족시키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특히 관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파트너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단순한 행동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충족되지 않은 감정적 필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관계에서 감정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6가지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 공상에 빠진다. 미래에 대해 상상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모험을 계획하거나 살고 싶은 장소를 꿈꾸거나 앞으로 경험할 일들을 생각할 수 있죠. 관계가 행복할 때는 이러한 상상 속의 파트너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미래 계획이 점점 파트너와는 무관해집니다. 감정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현실에서 벗어나 공상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만약 파트너와 떨어져 사는 삶을 자주 꿈꾸고 그 꿈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면 현재의 관계가 중요한 감정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에 애정이 부족하다. 애정을 생각할 때 대부분은 육체적 친밀감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애정은 꼭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커플들은 포옹, 팔짱, 손잡기 같은 작은 행동들에서 애정을 느낍니다. 만약 이런 애정 어린 행동들이 줄어들었다면 이는 관계에서 감정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체적 접촉은 옥시토신을 분비시켜 감정적 유대를 강화합니다. 파트너와 함께 껴안고 있을 때 마음은 더 큰 감정적 안정을 느낍니다. 이러한 애정 표현이 부족하다면 여러분의 관계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화를 하지 않는다. 대화는 모든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문제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파트너는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없으므로 명확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표현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화는 항상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중요한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이는 관계가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대화가 없으면 관계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결국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주 분노를 느낀다. 분노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짜증, 찌푸림, 분노 등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표현될 수 있죠. 만약 자주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이는 파트너가 여러분의 감정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외롭거나 무시당한다고 느낀다면 그 원인은 지지나 인정의 부족일 수 있죠. 이런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면 관계에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파트너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인내심과 친절로 대하고 있나요? 아니면 가혹하게 대하나요?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이 관계에서 진정으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사람들을 피한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면 이는 여러분이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에 갇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회피는 파트너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심지어 낯선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가벼운 대화나 친구와의 약속, 심지어 간단한 부탁까지 피하게 될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점점 자신의 세계에 갇히게 될 것이며 가까웠던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만성적으로 공상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6번째, 파트너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마지막 경고 신호는 여러분이 자주 친밀한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결정이나 어려운 감정에 대해 신뢰하는 친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일입니다. 하지만 항상 친구들에게 불평을 늘어놓거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감정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이며 심각한 관계 문제를 나타냅니다. 문제를 이야기할 때, 특히 감정적 필요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중에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판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며 두 사람이 모두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진전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파트너를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대화를 그들의 실패로 규정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와 그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더 나아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세요. 파트너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모를 수 있으며 이는 그들에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인의 시각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 구체적인 필요에 대해 논의할 때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처음에는 여러분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압도감을 느끼기 때문일 수 있죠. 한 번에 한 가지 걱정에만 집중함으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대화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여러분의 감정과 그들의 감정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세요. 서로를 더 잘 지원함으로써 더 가까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5분 인문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